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60대가 어엿하게 넘은 저로서는 이 채널이 참 반가워요. 참 기구하다 못해 힘든 삶을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제 삶을 공유하려 해요. 젊은 시절 뭣도 모르고 그저 나 좋다는 신랑 하나 만나 결혼을 했어요. 우리 때는 먹고 살기 너무 힘들 때라 부모님이 일찍 결혼하길 바라셨거든요. 그저 입 하나 덜 수 있겠지 생각하여 시작했던 결혼 생활이 그렇게 지옥 같을 수 없었어요. 또 외박해요? 도대체 이러려면 나랑 왜 결혼했어요? 말귀 잘 통하고 말 잘 들을 것 같아서 결혼했더니만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게 저한테 할 소리예요? 어제는 또 어디 갔다 왔어요? 당신이 말하면 알아. 당신은 그저 살림이나 하고 우리 부모님이나 잘 모셔. 그러려고 결혼한 거니까. 집안에 가정부가 필요해서 저랑 결혼했군요. 아닌가요? 주제 파악했으면 당신은 당신 일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왜 또 우리 아들 바가지를 긁니? 너 여자가 돼가지고 이럴래? 어머니, 이 사람 맨날 이렇게 안 들어오고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솔직히 얘가 오죽하면 밖으로 들겠니? 대를 이어줘야지. 기껏 딸 하나 낳아서 뭘 남자가 집에 착각 들어오기를 바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그래도 네가 대를 못 이은 건 맞잖니? 넌 얘가 밖에서 애 낳아와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어머니 말 들었지? 당신은 살림이나 하고 그냥 내가 벌어오는 돈 가지고 우리 부모님 봉양만 잘하면 돼. 솔직히 배운 것도 미천해서 이 정도 집에 시집와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지덕자인데 어디서 잘나가는 여자애들처럼 우리 아들을 잡아? 어머님도 같은 여자면서 정말 너무하시네요. 난 그냥 네 시아비 그러는 거 눈 감고 살았다. 그러니까 너도 특별하게 별나게 굴 것 없어. 남자는 다 원래 그런 거다 하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너무하시네요. 그래요. 제가 잘난 거 하나 없어서 이러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하시니 이러고 살아야겠죠. 잘하네. 우리가 널 왜 며느리로 들였는지 생각을 해. 잘 나가서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는 꼴 보기 싫어서 털 떨어진 며느리 들인 건데 그런 네가 우리 아들을 잡으면 내가 가만히 있겠니? 그러니까 수긍하고 받아들여. 엄마 말 잘 새겨들어. 네 살 길이야. 서러운 날의 연속이었지만 제 희망, 딸아이가 있었기에 버텼어요. 남편이 뭐라고 다니는지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졌고 이제는 딸만 올바르게 키우자가 제 목표가 되었거든요. 그걸 알아주듯 딸은 정말 바르게 자랐어요. 우리 딸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대학교 들어가서 지내니까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엄마는 내가 엄마한테 효도한다고 했잖아. 늘 길릴 데 없는 우리 엄마 언제나 나만 믿어요. 내가 그 힘든 세월 버텨온 보람이 있어. 어떻게 이런 딸을 낳았을까. 할머니도 너 대학교 들어가니까 엄마한테 아무 말 못하는 거 있지? 고마워. 엄마, 그냥 아빠랑 이혼해. 이제 나도 성인인데 왜 그러고 살아요? 그래도 너 시집도 가야 하고 아직 보여지는 게 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하겠니? 엄마는 너를 위해서면 다 참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말 마라. 그렇게 살지 말라니까. 엄마 희생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나는 불행해. 그러니까 엄마도 엄마 인생 찾아. 엄마가 뭘 할 수 있겠니? 여지껏 너 뒷바라지에 시부모님만 모시고 살았는데 이런 아줌마를 누가 써주겠어. 엄마, 뭐든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마음에 걸려하는 거 하나도 없이 엄마 인생 살아요. 아무리 나보고 바보 같고 미련하다고 해도 너 손가락질 받게 하는 것보다 나아. 요즘 세상이
그런 거는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너 그렇게 스펙 좋은데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봐라. 내가 참은 게 다 무용지물이지. 그렇게 손가락질 하려거든 하라고 해. 딸은 몇 번이나 저보고 제 인생을 살라고 했지만 시집도 안 간 딸아이에게 이혼 부모를 두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 힘들고 고단한 시절에도 버텼던 건 오로지 딸 때문이었거든요. 딸은 이 악물고 정말 열심히 했고 결국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했어요. 아우, 연희 엄마, 딸 진짜 잘 키웠다. 남자들도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던데 이제 고생 끝이지 뭐. 그러게 우리 연희 진짜 대견하지. 그냥 난 밥밖에 해준 게 없는데 어쩜 저리 잘 컸는지 너무 고마워. 연희 엄마가 왜 밥밖에 안 해줘? 안으로나 밖으로나 살뜰히 살폈지.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 다 그래. 연희 엄마야 뭐 기분 나쁘게 되겠지만 이 집 식구들 잘 사는 것도 다 연희 엄마 덕이라고. 솔직히 연희 아빠 개차반인 거 모르는 사람 있어? 뭘 그런 얘기라고 그래. 그래도 애 아빠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딴 살림 차렸다는 소문도 엄청 많아.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있지 말라고. 내가 연희 엄마니까 다 얘기하는 거야. 그거 진짜야? 연희 아빠가 종종 딴짓은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야. 남자들 다 똑같아. 벌써 몇 번이나 차렸겠다. 그렇게 밖으로만 도는 인간인데 연희랑 연희 엄마만 불쌍하지 뭐. 평생 노인네들 뒷바라지에.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남편의 행동들이었지만 그럼에도 혼자서는 아닐 거라고 외면했어요. 이제 딸도 제 앞가림하며 사는데 더욱더 딸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죠. 가끔 딸이 서울에서 내려오면 절 답답해했지만 말이에요. 아빠는 또 나가셨어? 엄마도 이제 취미생활이라도 좀 가져요. 니네 할머니는 어쩌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시는데. 그건 아빠가 이제 알아서 하셔야지. 엄마는 할 만큼 했잖아. 좀 놀러도 다니고 그래. 내가 주는 돈 모자라요? 에이, 네가 주는 돈은 차고 넘치지. 행여나 더 보낼 생각 말아라. 너 결혼도 해야 하는데 돈 아껴야지. 엄마가 이렇게 사는 꼴을 보고 결혼을 하란 소리가 나와? 난 결혼 안 해. 왜 그래? 그래도 여자가 자상하고 다정한 남자 만나서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인데. 엄마는 실패했지만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나랑 너랑 같니? 넌 배우기도 많이 배웠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행동 보면 남자들 진절머리 나. 나한테 결혼 얘기하지 마요. 나 엄마처럼 안 살아. 속상하다. 엄마는 네가 사랑받고 사는 거 참 보고 싶은데. 그래, 여자의 최고 행복이야. 내가 이렇게 벌어서 당당하게 쓰고 사는 것도 행복해, 엄마. 그러니까 결혼 강요하지 말아줘. 딸의 결혼에 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속상함도 잠시. 다행히 딸에게 좋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딸은 결혼하는 것을 극도로 거부했지만 사위대리가 딸을 적극적으로 설득시켰다고 했죠. 딸도 사랑받지 못하는 저를 보다가 본인을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까칠한 거 누가 데려가나 했더니 그래도 제대로 된 자네가 데려간다고 하니 참 마음이 놓이네. 장인어른,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희 걱정은 마세요. 쟤는 독해서 내가 걱정도 안 해. 학교 다닐 때부터 뭐 얼마나 독했다고. 연희가 독해요? 그래도 저한테는 얼마나 따뜻한데요. 장인어른이 뭘 모르시나 보다. 안 그래, 연희야? 제가 따뜻하다니 참나. 내가 처음 듣는 소리일세. 자네니까 하는 말인데 정도 없고 얼마나 말도 밥맛없게 하는지
순전히 지 엄마밖에 모른다니까. 연희가 어머님을 특별히 생각하는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연희가 장모님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아버님을 더 챙길게요. 아들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야, 딸한테는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나랑 마음 맞는 사위 하나 얻게 생겼구만. 역시 이래서 집에 남자가 있어야 해.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강단 있고 똑 부러지는 거지. 독하긴요. 시끄러워. 어디 남자가 얘기하는데 토를 달아. 하여튼 딸년이고 애미고 가장을 업신여기는데 뭐 있다니까. 아빠가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어요? 뭐야? 너 지금 아빠 무시해? 여보, 좋은 자리잖아요.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그만하세요. 이서방도 있는데 지금 말씀도 너무 막 하세요. 그러니까 날 건들지 말라고. 하여튼 애 교육을 저 따위로 시켜가지고는 아유 내 팔자야. 이런 여자한테 자식 교육을 맡겼으니 참나. 엄마가 저 참 잘 키워준 거죠. 아마 엄마 같은 사람 아니었으면 진작에 병든 할머니 그리고 밖으로만 도는 아빠 내다 버렸을걸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엄마 무시하지 마요. 다신 아빠 안 볼 테니까.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컸다고 오냐오냐 하니까 아빠를 무시해? 여보, 제발 그만해요. 연희야, 너 그만 못해? 이서방, 얼른 연희 데리고 나가게. 지금 연희 아빠가 많이 취해서 그래. 그러니까 얼른 나가줘. 아,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다음에 뵐게요. 연희야, 그만해. 얼른 가자. 엄마는 무슨 좋은 꼴을 본다고 지금까지 이러고 살고 있어요. 엄마 아니었으면 나도 아빠 진작 안 봤어. 저게 기껏 공부시켰더니만 부모 알기를 개똥으로 알아? 네가 나 없이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그동안 난 아빠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엄마 때문에 이렇게 이서방 소개시키려고 온 거지. 나한테는 아빠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내가 엄마같이 다 참고 살 줄 알아요? 여태까지 나한테 관심 한 번 없었으면서. 연희야, 제발 그만해. 그래도 아빠잖니. 이서방 뭐하나? 얼른 데리고 나가게.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다음에 꼭 인사 올리러 올게요. 노염 푸시고. 연희야, 너도 그만해. 얼른 나가자. 나가서 얘기 좀 해.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온 사위 앞에서 이런 꼴을 보이는 것 자체가 서러웠고 수치스러웠어요. 하지만 딸아이 또한 마음이 어떨까 싶은 것이 더욱 심란했죠. 우여곡절 끝에 딸은 결혼을 했고 제발 제 인생을 살라고 했던 딸의 조언으로 취미 생활을 가져보려고 했어요. 엄마가 저렇게 집에서 혼자 계시는데 나 혼자 놀러 나가겠다는 거야? 팔자 한번 좋다. 당신은 그렇게 밖으로 싸돌아다니면서 전 좀 그러면 안 돼요? 제발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어요. 내가 몇십 년 이렇게 살았으면 좀 즐겨도 되잖아요. 호사스러운 소리 하고 있네. 나한테 시집 온 이상 할 도리는 하고 살아야지. 어디서 즐기만 산다는 소리가 나와. 이제 연희도 시집 갔겠다. 연희 아들 하나 낳으라 그래. 그리고 애나 봐줘. 연희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그리고 애를 낳으라 마라 뭐 권한 있어요? 뭐? 당신이 이런 식으로 늘 나를 무시하니까 그 딸년 하나 있는 게 나를 무시하는 거 아냐? 무시라니. 단 한 번도 연희랑 나에게 정 한 번 준 적 없으면서 그런 말 할 자격 있나요? 정말 너무하네요. 내가 이러니 밖으로 돌지. 지겨워 죽겠네. 아들 하나 있어봐. 든든하지. 남편이랑은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금쪽 같은 딸이 있었기에 딸의 위로로 버티던 나날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딸은 임신을 하였어요. 커리어 때문에 임신을 하지 않는다고 했던 딸이었는데 그래도 결혼 후 마음이 변했는지 아이를 가졌죠. 딸아이는 저와 달리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평범한 가정을 꾸린 것 같아
세상 무엇보다도 기쁘더라고요. 남편도 딸이라면 혀를 찼지만 딸이 아들 손자를 가졌다는 사실을 듣고 참 기뻐하였어요. 하지만 기뻐만 하였고 실제로 딸에게 다정한 말을 한다거나 하는 건 없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참 서운함이 쌓여만 갔어요. 그래도 당신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이를 가졌다는데 말도 좀 다정하게 해주고 해요. 연희가 아빠한테 아마 축하한다고 들으면 참 좋아할 텐데. 남들 다 아는 임신 한 번 한 거 가지고 유세 떤다. 그래도 걔가 당신이랑 달라서 그 집 대는 이어줬네. 정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남편에게 치를 떨었어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한 저는 딸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딸아이가 임신을 했고 커리어를 걱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항상 뒤에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싶더라고요. 엄마가 다 키워줄게. 걱정 마. 그래도 네가 꿈이 있다는데 그 꿈을 이뤄야 하지 않겠어? 그게 엄마 바람이야. 엄마도 힘들잖아. 이제 나 시집가서 한시름 놓으셨는데 또 내 뒤치다꺼리 하라고? 됐어. 괜찮아 엄마. 손주는 또 자식이랑 달라. 예쁘겠지. 고마워요 엄마. 커리어 끊길 일 없으니까 정말 괜찮을 거야. 아기 낳고 너는 얼른 복직해. 평생 아파 뒤치다꺼리 아픈 할머니 모셨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맡겨. 엄마가 이제서야 즐길 때인데. 남들이 손주 얘기할 때 얼마나 부러웠는 줄 아니? 엄마가 이제 그 행복한 길을 가려고 하는데 네가 왜 그래? 엄마는 이게 행복한 길이야. 그러니까 너는 너 할 거 해. 엄마가 애 다 키워줄게. 엄마 너무 고맙고 면목 없어요. 미안해. 그렇게 딸은 행복한 임신 기간을 거쳐 아이를 낳았어요. 차갑고 조금은 시니컬한 딸이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니 많이 울더라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하필 태어난 손주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 조그만 몸으로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지경이었죠. 그렇게 아이만 저에게 맡길 수 없었던 딸은 결국 퇴직 후 아이를 돌봤어요. 저 역시 혼자 슬픔을 삼킬 딸을 생각해 밤낮 딸아이를 들여다보았죠. 하지만 다정하고 자상할 것 같던 사위를 자주 보다 보니 제가 알던 사람과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아르바이트라도 하던가 좀 해. 솔직히 내 외벌이로 이렇게 사는 게 맞냐? 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네가 그냥 애만 보는 게 맞는 거야? 나 아르바이트 할 때 그럼 누가 애를 보니? 이렇게 아픈 애를 엄마한테만 맡길 수 있어? 와, 진짜 뻔뻔하다. 너 김치녀야? 어떻게 남자한테 기생을 하면서 살려고 해? 적어도 네 생활비는 네가 벌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주 네 엄마한테 배운 게 집에서 노는 것만 배웠구나? 당신 말 다 했어? 나 휴직한 지 꼴랑 8개월이야. 지금 8개월 동안 외벌이 했다고 이러는 거야?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들어가 잘릴 걱정 없이 돈이나 척척 벌어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애를 본다고 퇴직을 한다고 하고 나도 어이없어. 평생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하더니 결국 이런 거니?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집에서 그렇게 노는 사람 누가 좋아하는지. 시간제 시터를 쓰던지 아니면 어차피 장모님 집에서 노시니까 좀 부탁하든지 해봐. 우리 엄마도 나보고 맹추냐고 하잖아. 나 이렇게 너 못 먹여 살려. 정말 너무한다. 그럼 당신이 애 봐. 내가 일할 테니까. 당신이 원한 게 이거면 그렇게 하자고. 내가 저 아픈 애를 어떻게 봐. 그럼 입 다물고 하던 대로 해.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도 우리 아기잖아. 해보는 데까진 해봐야지. 내가 미쳤지. 괜히 결혼이라는 걸 해가지고 누구 좋으라고. 너 어쨌든 다음 달부터는 무조건 일해야 할 거야. 돈도 다 떨어져 가는데 내 월급으로 사는 건 아니야. 그리고 애 낳을 때도
니네 엄마가 키워준다고 해서 나온 거잖아. 지금까지 내가 모은 돈으로 생활했으면서 엄청 먹여 살린 척 좀 그만해. 당신이 이런 남자인 줄 알았으면 정말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이게 또 자존심을 긁고 있네. 너 대기업 좀 다녔다고 나 무시하냐? 그래봤자 넌 지금 백수 나부랭이야. 늘 딸아이 부부는 다툼이 일상이었어요. 멀리서 그 소리를 들을 때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속이 다 문드러지다 못해 썩어 들어갔죠. 하지만 다음 날이면 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저를 대하더라고요. 미안하다. 힘들지? 내가 괜히 결혼하라고 부추겨서. 뭘 그런 말을 해. 결혼은 내 선택이지. 이서방이 말은 저렇게 해도 나 끔찍하게 생각해. 요즘 업무 강도가 심한가 봐. 그날도 나한테 퍼붓고 새벽에 싹싹 빌었어. 너무 걱정 마, 엄마. 네 아빠랑 내가 너한테 보여준 모습이 좋은 게 없다 보니 네가 이러고 사나? 무슨 그런 말을 해. 엄마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소리 하려거든 엄마 당장 집으로 가세요. 솔직히 애기 보는 거 고생이잖아. 너 밥 챙겨주고 청소도 해주는 게 좋아. 집에 가면 뭐하니? 네 아빠 등살. 엄마는 너 챙겨주는 게 더 좋다. 엄마나 나나 참. 여자는 결혼하면 이래서 고생이라니까. 아니야. 넌 나랑 달라. 그러니까 나처럼은 안 살아야지. 딸아이와 이렇게 서로 위로하며 살았죠. 손주만 괜찮아지면 사이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장모님, 그리고 자기야. 아버님한테 부탁드려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면 어떨까? 회사도 요새 어려워서 월급도 밀리고 외벌이로 진짜 힘들다. 뭐? 아빠한테? 내가 차라리 대리운전을 뛸게. 아빠한테는 절대 말 못해. 아니 왜? 그래도 당신 아버지잖아. 아버님이 말씀은 그렇게 해도 자식이 하나밖에 더 있어. 그때 보니까 돈은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아버님이 그 연세에 쓰실 데가 어딨겠어요. 안 그래요, 장모님? 결혼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양반이야. 그리고 자네 내가 그때도 참았는데 지금 우리 딸이 애가 아파서 퇴직 상태인데 이렇게 돈 가지고 압박 줘야겠나? 지금껏 그래도 우리 딸 퇴직금이랑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말이야. 내가 주제 넘었다면 미안하네. 그러게요. 주제 넘으시네요. 솔직히 그런 건 저희 부부 문제요. 일하려고 애 봐준다고 하신 거예요? 당신 말이면 단 줄 알아? 엄마 미안해. 뭐야? 솔직히 애를 우리 딸이 혼자 낳았나? 맨날 퇴근하면 애 한번 안아보지를 않고 그저 돈 얘기만 하루 종일. 애 보면서 얘 속이 얼마나 문드러지는데 그런 거 헤아려 준 적이 있어? 밖에서 일 한번 해보신 적 없으면서 너무 쉽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 아버님한테 당하고 사셨지. 여자도 한 방에 무기가 있어야 하거든요. 솔직히 집이 콩가루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로 아버님이랑 이렇게 지내는 줄 몰랐어요. 그게 자네랑 그렇게 상관이 있는 건가? 내가 우리 딸한테 많이 해준 건 없지만 그래도 내 평생 딸을 위해 뒷바라지 했고 남편한테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근데 자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짓거려? 척 보면 척이죠. 처가에 돈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모녀가 아버님이랑 등을 지어서 내가 그 얼굴 코빼기도 못 볼 줄 누가 알았냐고요. 당신은 그럼 우리 아빠 돈 보고 나랑 결혼한 거구나? 내가 말했을 텐데 우리 아빠는 나한테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근데도 평생 감싸 안아준대 놓고 이제야 본심이 나오는구나. 솔직히 나야 어이없지. 우리 엄마도 그렇고. 난 여자 잘 만나서 기펴고 싶었던 사람이지 이렇게 등골 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야. 당신 너무한다. 그래도 애는 같이 낳았으니 책임은 져야지. 이게 내 탓이야? 네가 뱃속에서 키웠잖아. 그럼 네 잘못 아냐? 아 됐다.
내일 장인어른이나 구슬려 봐야지. 니네 모녀랑은 말이 안 통해. 그래도 하나뿐인 딸인데 뭐라도 해주시지 않겠어? 당신 아빠 찾아가지 마. 나 그럼 진짜 어떡할지 몰라. 딱 보니까 당신보다 내가 아버님 구워 삼게 좋겠어. 솔직히 애 낳았으면 뭐라도 해주셔야지. 안 그래요? 난 정당한 것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그놈의 돈. 정말 지긋지긋해. 사위는 아나무인이었어요. 사실 남편은 꽤 자산가였는데 그걸 알고 있는 사위였고 집안이 아무리 콩가루라고 하지만 딸아이한테만큼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평생 남편을 봐온 결과 남편은 본인밖에 모르는 인간이었기에 딸아이가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 없었어요. 하지만 딸아이가 이런 수모를 겪은 걸 본 이상 엄마로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당장에 이혼이라도 시키고 싶었지만 아픈 손주를 혼자 감당해내야 할 딸을 생각하니 그런 말도 쉽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단판을 짓기로 했어요. 얼굴 보기 힘드네. 엄마 요양원에 모셔놓고 그렇게 딸년 집 가서 사니까 좋냐? 됐고 밀린 빨래랑 반찬이나 해놔. 애 봐주러 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데 그래요? 어머님은 좀 전에 뵙고 왔어요. 엄마 괜찮지? 반찬 좀 넉넉히 해놔. 갖다 줄 사람도 있으니까. 여보, 나 부탁이 있는데. 왜 이래? 안 하던 부탁을 다 하고. 됐어. 말도 꺼내지 마. 당신이 부탁하는 거 뻔하지? 돈 얘기라면 당장 집어넣어. 돈 얘기예요. 혹시 나 좀 돈 좀 얼마 해주면 안 될까? 평생 안 하던 말이잖아요. 미쳤어? 당신이 다 늙어서 쓸 데가 어딨다고 돈이야. 이제 연희도 결혼해서 목돈 들어갈 일도 없잖아. 연희 결혼할 때 뭐 한 푼이라도 내놨어요? 다 연희가 모은 돈이랑 내가 안 입고 안 쓴 돈으로 시집 보냈지? 어쨌든 아들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돈을 보태야 하나? 그리고 걔 잘난 맛에 사는 애잖아. 내가 왜 보태줘? 당신 진짜 너무하네요. 연희가 남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연희네가 좀 힘들어요. 당신 손주도 아픈 거 알잖아. 그래서 뭐 나보고 돈을 내놓으라고? 얼마 좀 주면서 애 숨통 좀 쉬게 해달라는 거죠. 애기 병원비만 해도 어마어마해. 당신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좀 도와줘요. 내가 평생 이 집에 종살이한 거 알잖아. 당신 그렇게 못 사는 집에서 나한테 시집와 맛있는 거 잘 먹고 살았으면 된 거 아냐? 이제 와서 돈을 달라니? 됐어. 먹고 죽을 애도 없으니까 꿈 깨. 어떻게 그래. 다른 것도 아니고 딸이 힘들다는데 그냥 얘 생각해서 좀 주면 안 돼요? 연희가 힘들다고. 딸아이 얘기를 해도 남편은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원래도 기대란 건 전혀 없었지만 남편의 이런 행동에 온갖 정이 다 떨어졌어요. 당신 혹시 다른 살림 차렸어? 그래서 그 돈 안 푸는 거야? 남편은 살림을 차렸냐는 말에 화들짝 놀랐어요. 사실 수많은 바람을 피고 늘 저에게 막말을 일삼던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살림까지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단번에 남편 표정을 보아하니 알겠더라고요. 무슨 다른 살림? 이게 사람을 매도하네? 맞지? 당신 다른 살림 차렸지? 그러지 않고서야 그렇게 딸이 힘들다는데 한 푼을 안 내나? 학원 날 밖으로 돌아도 내가 다른 집 살림은 안 할 거라고 믿었는데 표정을 보아하니 맞구만. 그래, 차렸다. 솔직히 너랑 평생 어떻게 살아? 아들도 못 낳는 거 집에 보탬이 되기를 하나 서글서글한 맛이 있나? 그럼 그렇지. 그래, 당신은 그런 인간이야. 어차피 기대도 안 했는데 역시는 역시였어. 내가 미쳤지. 이 집 종살이 한 걸 생각하면 미쳤다고.
이제라도 안 늦었어. 어차피 연희도 시집간 마당에 깨끗이 갈라 서자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이혼을 하자는 거야? 정말 기가 막힌다. 이제야 내가 속이 시원하다. 나도 남은 인생 호적 깨끗이 정리하고 살고 싶어. 평생 뻔뻔하다.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나 돼? 평생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했는데 이혼을 요구해? 이왕 이렇게 된 거 너 새 인생 살고 싶어 했잖아. 그러니까 갈라서고 새 인생 살아. 당신이랑 같이 사는 여자가 그러라디? 진작 너랑 이혼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지. 그래도 내가 정이라는 게 있는 놈이잖냐. 이날 이때껏 그래도 봐줬는데 이미 안 이상 너도 나랑 못 산다고 하겠지. 깨끗이 갈라서자고. 당신은 정말 인간도 아니었구나. 나 인간 아닌 것 이제 알았냐?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저 역시 남편과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 나이 때껏 이런 꼴을 보고 살았나 싶은 게 버스터미널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봐도 창피한 줄 모르고 울었어요. 딸아이 마음도 속 시끄러울 게 뻔해 말도 꺼내지 못했죠. 그렇게 몇 날 며칠 소가리를 하던 그때였어요. 장모님, 이혼하신다면서요? 엄마, 이혼이라니? 아빠랑 이혼하기로 한 거야? 아니, 이혼 엄마가 요구했어? 니네 엄마 이혼 당하시는 거랜다. 돈은 장인어른이 다 지고 계시는데 네 엄마 알거지로 쫓겨나게 생겼어. 알아? 꼴랑 위자료 몇 천만 원일 게 뻔한데 너 이제 어떡할래? 당신 그따위로 말하지 마. 뭘 안다고 그따위로 얘기해. 엄마 사실이야? 아빠가 갑자기 이혼하재? 정말 끝까지 뻔뻔하구나 그 양반은. 자네 결국 연희 아빠 찾아갔나 보네. 그래 나 이혼하기로 했다. 네 아빠 딴 살림 차린 지 오래더라. 연희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는 늘 이런 꼴만 보이고 엄마로서 수치스럽고 창피해. 그게 왜 엄마 잘못이야. 엄마 괜찮아. 당장 이혼해. 내가 원하던 바야. 야, 뭘 알고 이혼하시라 그래. 네 엄마 꼴랑 몇 천만 원 받고 평생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게. 그래도 네 아빠가 돈이 있었으니 이렇게 사셨던 거지. 혼자 뭘 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난 이렇게 돈 없는 장모 모시고는 못 살아. 너 진짜 끝까지 날 엄마 앞에서 망신 주는구나. 당신이랑도 이혼하면 그만이야. 당신 보고 우리 모녀 책임지라고 안 할 테니까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너 같은 걸 남편이라고 생각한 내가 바보지. 나도 당신이랑 못 살아. 내가 원하는 바다. 양육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깨끗이 꺼져주라. 알겠지? 가난뱅이 처가는 일찍이 정리하는 게 맞는 거지. 사위의 말을 듣고 있으니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어요. 전 부엌에 있던 스테인리스 그릇들을 죄다 꺼내들었죠. 이 나쁘고 고약한 것 감히 내 딸한테 상처를 줘? 그래, 우리 모녀 너한테 절대 기생 안 할 테니 이건 우리 딸 엄마로서 너한테 주는 벌인 줄 알아. 이 못돼 처먹은 것 같으니라고. 아, 장모님 이거 놓으세요. 이거 엄연히 폭행죄에 들어갑니다. 엄마 그만해. 때릴 가치도 없는 인간이야. 너 이 집 전세도 내가 계약한 거니까 당장 짐 챙겨서 꺼져. 그렇게 딸도 저도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세상에 모녀가 한순간에 같이 이혼을 하다니요. 정말 서글펐네요. 진짜 모녀가 쌍으로 이혼이라니 아주 뉴스에 나올 사건입니다. 어쨌든 너 애 핑계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친권이고 양육권이고 다 줬으니 우린 끝이야. 내가 미쳤지.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 다신 연락하지 마. 양육비나 밀리지 말고 제때 보내. 난 새장가 갈 거야. 넌 혹 달고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내 새장가에 방해만 대봐 어디.
가만 안 둘 테니까.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겠니? 하긴 처음에 나처럼 총 맞은 애는 있긴 하겠다. 그래봤자 너는 두 번째 결혼도 이혼이야. 끝까지 제 앞에서 막말을 하는 사위였고 딸아이도 지지 않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내가 뭐든지 참고 살아서 이 꼴이 났나 싶은 게 정말 모든 걸 되돌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날 모든 걸 털어버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 난 괜찮아. 이혼이 뭐 흠이라고. 말했잖아. 그리고 내 능력이면 어디서든 먹고 사니까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미안하다. 엄마가 진짜 너한테는 평생 죄인이야. 나만 놓고 네 아빠 사랑도 못 받게 하고 말이야. 내가 못났으니 괜히 너한테까지 불똥이 튄 것 같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 아기 낳아보니 알겠더라.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난 아무리 내 자식 사랑해도 그렇게 희생 못하겠던데.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대단한 거지. 이제 걱정 말고 나만 보고 살아. 알겠지? 엄마 딸 씩씩하게 살 거니까 옆에서 꼭 지켜봐 주세요. 저희 모녀는 그날 이후로 열심히 살았어요. 서로 아픔이 있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살았죠. 다행히 손주는 태어나자마자 장기를 수술할 만큼 몸이 좋지 않았지만 딸아이의 노력 덕분인지 건강도 많이 되찾았어요. 지훈이 건강해진 거 엄마 덕분이야. 엄마 아니었으면 아마 힘들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다 네가 힘써서 그런 거지. 솔직히 매일같이 외래 다니면서 애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쉽니? 너 그동안 힘들었던 거 다 알아. 내 딸 버텨줘서 고맙다. 지훈이가 그래도 건강해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래도 옆에 엄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우리 지훈이랑 나랑 엄마 이렇게 셋이 더 행복해지자. 그래, 이제서야 우리가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네. 나도 고맙다 우리 딸. 저흰 그렇게 앞으로의 행복만을 더욱 소망했죠. 과거 인연을 모두 정리하고 그나마 제가 자신있게 하는 음식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얄궂게도 몇 년 만에 사위를 만나게 되었죠. 원술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한 말이 딱이더라고요. 가난뱅이 처가는 일찍 정리한다며 이혼한 사위가 우연히 들어온 거예요. 와, 장모님 추세하셨네. 이렇게 큰 식당에서 알바도 하시고. 저 기억하죠? 알바? 그래, 아주 오랜만이다. 보고 싶지 않은 면상을 여기서 다 볼 줄이야. 오늘 하루 최소 운 붙었어. 식당에서 일하시는 주제에 손님이랑 큰 소란 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퍼뜩 반찬이나 세팅해보세요. 그게 아줌마 일이니까요. 역시 이혼하기를 잘했지. 사장님, 왜 나와 계세요? 저희가 세팅할게요.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지나가던 종업원이 내 직함을 부르자 전 사위는 표정이 아주 썩더라고요. 얼마나 통쾌했는지 이제서야 진실을 말해줄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아마 제 인생 통틀어 속 시원했던 일인 것 같네요. 사장님? 아니, 이 큰 식당이 장모님 거라고요? 그게 말이 되나? 장모라니? 기분 나쁘게 어디서 그렇게 말을 해? 내 딸이랑 칼라 선지가 언제인데. 그래, 여기 내 식당이야. 그리고 이 건물도 내 건물이네. 왜? 이 빌딩이 장모님 거라고요? 와, 뻥이 심하시네. 장모님, 뭐 잘못 드셨어요? 아니면 그때 장인어른이랑 이혼하고 머리가 어떻게 되셨나? 연희 아빠가 차상가인 건 알고 있지? 그 사람 능력이라기보다 시댁에 참 잘 살았지. 근데 시어른들도 연희 아빠랑 아주 똑같으면 똑같았지 절대 다르신 분들이 아니거든. 세금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어머님이 아주 오래전 건물을 내 앞으로 해놓으셨어. 자기 아들한테 건물 해놓으면 증여세를 많이 낸다나?
그럼 이 건물이 장모님 앞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 심지어 아들한테 전부 다 물려주는 게 아니라 며느리의 손녀 이렇게 나눠주면 더 증여세가 절감된다고. 그 욕심 많은 노인네가 그렇게 해놓은 거야. 아니, 그럼 연희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 건물은 내 거, 잠실 아파트 2채는 연희 거. 뭐 이거 말고도 경기도의 땅이나 이런 것들은 연희 아빠 거겠지. 그래도 평생 시어른 모시고 연희 아빠 뒤치다거리 한 거 치고 너무 큰 선물이지 뭐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나?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자네 꼴 보아하니 아직도 영업사원 못 벗어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손자 아빠이니 밥은 먹고 가. 나 안 내쫓을 테니까. 그리고 다시 오지 말고. 아르바이트 하시는데 저한테 괜히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죠? 믿기 싫으면 믿지 말든지. 제가 사위한테 말한 대로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건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아주 오랜 옛날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부동산에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나이도 어렸고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이라 그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던 것이었는데 그게 건물 증여를 하는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거 연희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걔야 맨날 밖으로 나돌아다니는데 그거 알 필요 있나? 그래도 제 도장이 왜 필요하신지 넌 몰라도 돼. 뭘 그렇게 어른이 하는 일을 꼬박꼬박 하려고 해. 너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냐? 하여튼 미운 짓 하는 것도 가지가지란 말이야.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걸 여태까지 남편도 몰랐다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하긴 시어머니 성격상 남편이 재산을 여럿 말아먹은 걸 보았기 때문에 세금 절감까지 하면서 바로 말하고 싶진 않았겠다 싶었어요. 본인이 저렇게 갑작스레 치매에 걸릴 줄도 몰랐으니까요. 그래도 시어머니 통장으로 건물 관리인 월급은 꼬박꼬박 빠져나갔기에 건물 관리는 참 잘 되어 있었어요. 빈 건물이었지만 뭐라도 시작하면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분통해하고 분개했어요.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 건물을 홀랑 먹으러들여? 미쳤냐? 절대 안 되지. 어머님이 그래도 선물을 주셨네. 치매 걸린 어머니 여지껏 수발 들고 힘들었는데 마지막에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소송할 거야. 두고 봐. 다른 사람이랑 살림까지 차려놓고 뻔뻔하다. 마음대로 해. 난 너랑 붙어먹은 그 여자까지 싹 다 상간소송으로 가만 안 둘 테니까. 지역 유지? 그 지역에서 얼굴 들고 다닐 생각 마. 이제서야 네가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매일 맹한 척 지내오면서. 연희 때문에 참은 거지. 절대 당신 보고 참은 거 아니야. 이제 2판 4판 곡사판이야. 어디 한번 막 가보자고. 남편을 살림을 차린 지 꽤 오래되었고 심지어 제가 아는 여자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걸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었죠. 뭐 누굴 탓하겠나요? 제 자신이 그저 안일했던 잘못이었지. 소송은 길어졌고 결국 2년 8개월 만에 이혼과 함께 재산 분할을 했어요. 워낙 재산이 많았던 남편이었기에 기대도 되지 않았는데 제 몫을 많이 받아올 수 있었죠. 그중에 제 이름으로 해놓은 건물도 포함이었어요. 남편과 상간녀는 정말 분해했고 모든 게 끝나는 그날 전 회한의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 저 건물이 얼마나 알짜배기인데 저 여자한테 주는 거야? 아, 억울해 진짜. 억울? 남의 서방 꼬셔서 살림 차린 네가 할 말은 아니지 않니? 그래. 넌 평생 이제 바람둥이 남자나 떠받들고 살아. 네 인생 네가 말아먹은 거니까 대신 반품은 없다. 저 남자 평생 데리고 살아.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아나? 내가 물건이야? 물건이면 낫게 진작에 환불해버렸겠지.
우리 다신 보지 맙시다. 지긋지긋했던 인연 여기서 끝냈으니 서로 각자 알아서 잘 살자고. 이제 우리 정말 끝났어요. 바라던 바야. 어디 얼마나 잘 사나 보자고. 내 후광 없이 당신이 뭘 할 수 있는지. 집에서 매일 놀고 먹던 게. 그렇게 이혼을 했고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었어요. 빈 건물에서 작게 시작한 식당이 입소문을 타게 됐고 그야말로 많이 찾아와 주신 덕분에 커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아주 오랜만에 사위를 만나게 된 것이고 사위는 그간 제 이야기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니, 저 연희도 그럼 잘 지내나요? 사실 우리 사이에 애가 있는데 한 번쯤 보고 싶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이 속물근성, 이제 와서? 방금까지 이혼을 잘했니만이 하지 않았나? 어떻게 사람이 앞뒤가 달라? 솔직히 이제 애기가 어린이집도 한참 다닐 때인데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제가 아빠인데. 저 재혼도 안 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연희도 혼자일 거 아니에요. 분명 그 성격에. 네가 억만장자라고 해도 연희 절대 못 만나게 할 거야. 그러지 말고 장모님도 연희 때문에 아버님이랑 참고 사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식이 소중하면서 어떻게 저랑 연희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못 만나게 하신다고 하세요. 여기 이상한 잡상이 헛소리하니까 굵은 소금 좀 가져와요. 네, 사장님, 소금 여기 있어요. 자네 같은 인간이랑 한 번 엮였으면 됐지. 두 번 엮일 일 있나? 너 같은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우리 딸이랑 다시 만날 일 없을 거야. 이 소금이나 바라라. 그렇다고 이럴 일인가요? 당연하지. 소금도 아까워. 아, 알겠다고요. 나간다고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가지만 아마 장모님도 절 받아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끝까지 헛소리를 짓거리는 전 사위였어요. 저희가 잘 산다는 소식을 듣고는 김칫국을 들이킨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까요? 제 식당으로 남편과 살림을 차린 여자가 찾아왔어요. 언니, 잘 지냈어요? 참, 며칠 전부터 반갑지 않은 인간들만 자꾸 방문하네.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연희 아빠 당뇨가 너무 심해서 오른발 절단해야 한대요. 그래서 저 못 살아요. 젊었을 때나 사랑이지.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간병할 일 있어요? 언니가 사람도 좋고 연희 아빠기도 하니까 책임져줘요. 아픈 사람 저래도 혼자 둘 수 없잖아. 그 사람 돈 많잖아. 그러니까 그냥 모시고 살다가 네 돈 해. 언제 내 거 될 줄 알고 희생해요. 다리만 절단하지 아주 기세는 등등하다니까. 나 그렇게 가부장적인 인간인 거 몰랐어. 아마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겠지. 좋아서 붙어먹더니만 아프다고 버리는 사랑. 참 알만하네. 난 이제 그 사람이랑 법적으로도 남남이고 인연 끊은 지 오래됐으니 다신 찾아오지 마. 내가 반품 불가라고 했지? 그러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둘이 살든지 아니면 알아서 하든지 하라고. 어떻게 그렇게 매정해요? 그래도 연희 아빠인데. 그 양반 이러면 지긋지긋해. 꿈에서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네가 이구지구 살아. 남의 가슴에 대목까지 박으면서 시작한 사랑이니 책임은 져야지. 언니, 나 정말 말년에 이러고 싶지 않아. 누군 그러고 살고 싶냐? 이 나쁜 년이 좋게 받아주니까 성질을 돋우네. 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 금지할 거니까 다시 오지 마. 참 여러 가지로 몰려오더라고요. 저와 제 딸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 본인들이 남에게 했던 것처럼 자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전 사위는 그날 이후로 제 딸에게 연락을 해왔지만 똑 부러진 딸은 절대 만나주지 않았고 그렇게 전 사위는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듣게 되었네요. 너희 엄마 그렇게 되실 줄 몰랐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희 엄마 이렇게 된 거 아냐고 하면서 줄기차게 너랑 재결합할 생각만 하더라니까? 뻔뻔해서 주변 사람들도 다 손절하려고 해.
내가 미쳤지. 그런 인간을 믿고 결혼을 하다니 말이야. 그래도 다행이야. 이혼도 하고. 넌 이제 무엇보다 다시 입사한 회사에서 자리까지 잘 잡고 엄마도 이제 행복하시잖아. 그러게 우리 엄마 보면 정말 권선징악이지. 이제 정말 꽃길만 걸으셔야 해. 그리고 남편은 상간녀가 요양병원에 보냈는데 그 승질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연희 엄마 불러. 내가 미쳤지. 당신 같은 여자랑 살다니. 아마 연희 엄마는 나 이렇게 된 거 알면 당장에 찾아올 거니까 당장 연락해. 너 같은 여자랑은 끝이야. 연희 엄마, 당신이라면 지긋지긋하대요. 그러니까 나도 놔주고 혼자 이제 좀 알아서 살아요. 사실 나도 잘못했지만 당신도 잘못했잖아. 이제 와서 연희 엄마 찾는 것도 양심이 없는 거지. 뭐? 연희 엄마가 그래? 웃기지 마. 지어내는 건 모를 줄 알고 당장 전화해. 상간녀를 통해 남편이 전화했더군요. 연희 엄마, 오랜만이야. 나야. 내 소식 들었지? 당신 소식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신이랑 붙어먹던 상간녀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 해. 그리고 당신 발이 절단되던 손이 절단되던 정말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아예 날 지워줘. 기억 속에서. 그리고 그게 당신 버리니까 평생 후회하고 울면서 외롭게 지내봐. 악마보다도 더 악마 같은 인간아. 그러니까 착하게 마음먹고 곱게 썼어야지. 다신 전화하지 마. 그게 마지막 통화였죠. 그래도 하고 싶은 소리를 다 하고 나니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돈이 참 좋긴 좋구나 생각 들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되어 아들을 온전히 건사하는 딸도 잘 지내고 있어요. 딸이 행복하다고 하니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을 찾아가는데 딸은 정말 누구보다도 옆에서 지지해주고 있어요. 지나온 인생 후회한들 소용없지만 제 팔자가 기고하니 이런 일도 있었구나 싶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 해도 같은 선택으로 딸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네요. 평생 즐길 줄 몰랐는데 이제는 식당도 운영하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재미도 생겼어요. 늘 우울한 날이 많았던 저이지만 이제는 웃는 날만 가득하기도 하고요. 제 사연을 듣고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셨던 분들에게 동지로서 위로를 드리면서 글을 마무리해야겠네요. 내일 식당 일을 생각하면 힘들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체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